충북전문대학원이 내년부터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충북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입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 충북도 내 일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옥천 지역에서만 15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등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한 이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내년 1학기부터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서 수업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5년 의전원 전환으로 충주를 떠난 지 15년 만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의학전문대학원의 편법 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 속한 의전원의 강의와 실습을 100% 서울에서 진행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의전원 문제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거나 또는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의전원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겁니다. 민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의전원과 관련해 글로컬 캠퍼스에서 모든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고 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며 서울과 충주 병원의 통합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시종 지사가 교육부 장관 면담에서 의전원 편법 운영의 심각성을 전달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더욱이 지역사회 관심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교육부가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선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제 교육부에 우리 학교에 의전원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이제 교육부가 아마 그걸 이제 심의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상기 총장은 지난주에는 조기령 시장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깨더니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충북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조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을 지원할 당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너댓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서류들을 들고 충북대 입학관리본부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충북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한 조 장관의 아들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과정에서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허위로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북대를 포함해 조 장관의 자녀가 입시를 치른 아주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출근길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관련 서류를 본인이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심각한 피해는 피했다지만 태풍은 태풍이었습니다. 다행히 충북 지역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풍 타파로 수확을 앞둔 벼 20여 헥타르가 쓰러져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군 청성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정희철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주말 100mm가 넘는 호우와 강풍에 1년 농사를 모두 망쳤기 때문입니다. 태풍 타파가 몰고 온 폭우 속에 수확을 앞둔 만제곱미터의 벼가 이처럼 모두 쓰러졌습니다.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진짜. 그래요 논에 와보기 싫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루 몇 번을 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곡석되는 거 보고. 근데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놓을게요. 진짜 너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한 폭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워보지만 절반이나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빠지면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인내끼도 헌일이요. 이게 여기가 떠서 잘하니 이거. 그리고 이거 그냥 놔두면 또 비둘기가 와서 다 까, 익은 것만. 이번 태풍으로 옥천 지역에서만 15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보은 5헥타르, 영동 0.3헥타르 등 도내 20여 헥타르, 축구장 30개 면적의 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옥천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7m에 이르렀고 영동 130mm, 옥천과 보은에 12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가로수 등 20여 그루가 쓰러지고 충주와 단양에서 낙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10월 초까지 또 한 번의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고 가장 먼저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제의해달라고 도의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WTO의 판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민간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충북교육청 역시 같은 이유로 도의회에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조례를 의결한 전국 4개 시도 가운데 제의를 요구한 것은 두 기관이 처음입니다. 국익과 도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 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됨을 제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됩니다. 지난주 전국 시도의장단이 관련 조례안의 입법 중단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도의회로서는 재의결하기도 폐기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일단 안건을 상정은 하되 의결은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장 6개월가량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자체를 보류한다는 거죠. 이제 제의 요구안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이고 그 안은 계류돼 있는 거죠.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도민들의 극일 의지를 다진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불과 3주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공매가 올 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세 당국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공매란 지자체나 세무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의뢰한 체납자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각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온비드 사이트로 진행되는데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이 진행되고 목요일 개찰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권리 분석에 더 유의해야 하고 명도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구된 물건이 입찰 전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9월 넷째 주의 경우 충북에서 94건이나 매물이 나왔고 금액으로는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충북의 공매 입찰 건수는 지난 2017년과 18년엔 500건 남짓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선 8월에 이미 500건에 육박하며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위축으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가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의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매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공매 물건이 많아지는 원인만 놓고 보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 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 더하기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내 338개 양논 농가와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뿌린 비로 기존의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작업에는 도와 시군, 농협, 축협 공동방재단 등이 보유한 99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도는 또 충북 농협이 지원한 생석회 67.6톤을 시, 군을 통해 각 농장에 배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옛 연초 제조창의 유치를 추진했던 서점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구상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측은 서점 조합이 서점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지 못한다며 분리 운영하고 규모도 축소할 의향이 있다며 열린 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게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 도서관은 서점 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오는 11월로 개관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강호축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강호축 발전 포럼이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샌드 파인 리조트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강호축 발전 포럼은 강원, 충청, 호남 지역 8개 시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호축 개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습니다. 이시종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의 수건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6,000장 3천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이번 입장권 구매와 전달식은 임직원의 청원생명축제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농민들을 돕겠다는 SK하이닉스 측의 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천 세명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권 주요 대학 졸업생을 초청해 후배 1, 2학년 재학생에게 진로 설계를 해주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나의 진학 이야기를 주제로 고등학교 생활과 교과, 비교과 경험을 나누고 대학 진로에 실속 있는 정보를 나누는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당지구협의회는 오늘 미평여자학교에서 코인 노래방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을 위한 적십자사의 사회환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월 시행되는 점심 식사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음성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53살 김모 씨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김 씨가 야산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가족과 함께 밤을 따러 야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내년부터 청주시의 용역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법에서 정한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자료 수집, 실태 조사 등 매년 실시하는 정책 용역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과도한 용역 의존에서 탈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5월 3명이 사망한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 사고를 조사해온 제천경찰서는 최종 결과를 다음 달 초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당시 폭발 사고로 연구원이 사망한 모 대기업은 실험 생산을 참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사고업체는 대기업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